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예, 만약에라는 타이틀로 오늘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세계사를 발칵 뒤흔든 사건들이 많고 많지만 그 중에서 본 게시탐정이 개인적으로 원탑이라 꼽는 것은 1949년 중국 공산화입니다. 1911년 그 신해혁명의 정통을 이어서 중국 최초로 왕정을 폐지하여 공화정을 수립한 중화민국은 안으로는 난립하던 군벌들을 제패하여 중원을 통일하고 밖으로는 만주 사변과 중일전쟁으로 대표되는 일본의 침략을 온몸으로 저지하며 1945년 마침내 2차 세계대전에 승전국으로 우뚝 섰는데 불과 4년 만에 모택동의 공산당에 멸망하고 대륙을 잃은 채 대만섬으로 쫓겨난 겁니다. 소련에 이은 또 하나의 거대 공산국가의 탄생이고 이로 인해 한반도에서는 6.25 전쟁이, 인도차이나 반도에서는 베트남 전쟁이 벌어지며 아시아 전체가 거대한 이념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고 아직까지 친중, 반중의 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근원이 된 사건입니다. 한 나라의 정권 교체나 공산화 차원을 넘어서 세계사를 많이 뒤흔들어 놓은 사건이기도 한데, 만약 중국 공산화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수많은 학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되고 중화민국 국민정부가 대만으로 쫓겨갔다는 결말을 알고 있기에 대개는 그 결과에 맞추어 원인을 찾으면서 이러이러했기에 결국은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하지만 이런 것은 결과론의 함정에 불과해요. 국공내전을 앞둔 1945년 말 1946년 초의 상황에서 장개석 총통이, 장제스라고 하죠,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를 선택했다면 역사가 매우 다르게 전개되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밝은 미래를 위해 현재의 쓴맛을 봐야 되는 것과 당시 상황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선택을 한 것인데 그로 인한 미래가 너무 참담할 때 어떤 것이 더 현명할까요? 때로는 지도자의 용단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것, 바로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945년 8월 일본 패망 후 1946년에 국민당군이 중공이 장악한 해방구들을 선제 공격하는 것으로 이른바 국공내전이 시작되었으며, 당시 국민당군의 메인 목표는 소련군이 일본 관동군을 격파하고 점령한 후 중공군의 주요 거점으로 탈바꿈한 만주 지역이었습니다. 보시면은 이것이 이제 국공내전 초반 국민당과 공산당 영역이고, 왼쪽이 그쪽 전쟁 초기 영역,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중공이 가장 피크까지 몰렸을 때의 모습입니다. 국민당군은 이제 중원 내 공산당 해방구들을 거의 점령하고 모택동을 비롯한 중공 지도부를 섬북, 여기가 이제 중국 산서성 북쪽에 약간 고원 산간지대입니다. 그 이제 고원지대로 이제 몰아냈고, 이어 만주를 공격해서 장춘과 심양 등 심장부까지 치고 들어갔습니다. 하얼빈 점령을 목전에 두고 있던 차에 중공 측에서는 국민당군의 불법적 공격이라며 협상을 요청하고 중국에 파견된 미국 특사인 마셜이 그에 동의하여 장개석에게 압력을 넣는 바람에 국민당군은 진격을 멈추고 회군했는데, 이것이 국공내전의 흐름을 바꾼 결정타였습니다. 이때부터 각지에 고립된 국민당 군대들은 중공군의 집중공격에 포위 섬멸되고 1947년부터 전세가 역전되어 만주 지역을 완전히 빼앗기고 중원으로 전선이 옮겨진 거예요. 보시면은 만주 지역을 뺏긴 때부터 이제 완전히 전세가 넘어왔어요. 랴오선 전역,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랴오양과 그 선양, 핑진 전역, 그러니까 베이핑과 텐진, 지금 베이징이라고 하는 게 이 당시에는 베이핑이라고 불렀습니다. 북평, 화이하이 전역, 회해 전역이라는 이 3대 대전투의 승리로 중공군은 완전히 승기를 잡아서 국민당군을 갈아버렸습니다. 결국 1949년 12월 국민당 정부는 대만으로 옮겨가고, 이걸 이제 전문용어로 국부천대라 그래요.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천도하다, 이 말. 중국은 공산화되고 불과 6개월 후에는 6.25 전쟁이 발발했던 겁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다지만 이런 모든 비극을 지워버리고 오늘날의 중국을 중공이 아닌 또 다른 미래로 만들기 위해 1946년 그날 장개석 총통이
전쟁 대신 공존을 택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니, 공존을 했는데 어떻게 중공이 아닐 수 있냐고요? 예,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소련군이 만주를 점령하고 중공의 후견인 노릇을 하고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소련이 유일한 중국 정통 정부로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를 임장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장개석은 손문 시절부터 국민혁명을 이끌면서 소련과 이래저래 군사적 교류도 해왔던 터라 의외로 소련과 말이 통하는 상대였다고. 또한 일본이라는 공동의 적을 두고 싸운, 넓게 보면 연합군 전우이기도 했던 소련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였죠. 소련군이 점령한 만주로 중원 내에 있는 모든 중국 공산당의 해방구와 또 중공군 부대들을 철수해서 집결시킨다, 만주로. 그리고 소련 공산당의 지도하에 만주 지역에 중공 정권을 수립하고 만주 동북 삼성을 신생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로 인정한다. 그리고 소련 정부와 소련 공산당은 중화민국 국민정부를 중국을 대표하는 정통 정권으로 승인한다. 만약 이 조건이 관철되었다면 역사는 상당히 달라졌을 겁니다. 소련 입장에서는 만주 땅을 삼킬 수 있으니 땡큐 베리 감사. 예. 이 만주 땅이 우크라이나로 치면 돈바스 지역같이 굉장히 알짜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 땅을 주겠다는데. 중공 입장에서도 여기저기 소소하게 이제 조그맣게 해방구 만든다고 쑤시고 다니다가 그 비옥하고 알짜배기인 만주 땅을 자기들 영토로 도장 꾹 찍어준다고 하면 땡큐 베리 감사. 그렇게 만주의 공산당, 중원의 국민당이 일종의 분단 체제로 나뉘어서 두 개의 중국을 만들고, 그러고 나면 중화민국은 내치에 집중해서 내정을 안정시키면 되고, 중공은 내정을 안정시키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친소파 반소파로 나뉘어서 찢고 볶는 겁니다. 그러다가 소련을 등에 업은 패거리들이 모택동, 주은래 등 기존 지도부들을 제거하고 완전히 소련의 위성국가 내지 괴뢰 정권 혹은 소비에트 연방의 중화사회주의 공화국으로 편입되든가 할지도 모를 일이에요. 왜? 이게 가능한 이유는 애초에 소련 공산당의 지도하에라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게다가 소련군도 만주에 주둔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택동, 주은래 등 중공 수괴들은 소련의 간섭을 극도로 싫어하는 성향이었기 때문에 소련 입장에서도 무조건 제거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정통 중국 공산당과 소련 공산당의 앞잡이들이 서로 싸우다가 소련의 뒷배를 업은 괴뢰들에게 기존 중공 지도부가 싹쓸이 당하면 모택동 등소평은 물론 미래의 시진핑도 나타날 일이 없을 거예요.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이라는 비극도 없었을 겁니다. 또한 소련 입장에서도 위성국가가 된 중공을 먹여 살리느라 더더욱 등골이 빠져가지고 1991년보다 빨리 해체될 확률이 높고, 길게 잡아도 1970년대, 80년대쯤에는 체제 경쟁이 끝나서 민주화 과정을 거쳐서 동독이 서독의 흡수통일 되듯이 중공이 중국에 통합됐을 겁니다. 당연히 6.25 전쟁은 없고 베트남 전쟁도 월맹을 도와줄 중공이 없기에 남베트남의 승리로 무난히 끝나가지고 공산 베트남이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소련이 해체될 무렵에는 스무스하게 자유통일을 이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중국의 베이징을 방문하게 된다면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모택동 대신 장개석의 사진이 걸린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입니다. 사실 이 사진이 합성이 아니고요. 공산화 직전까지 이제 그 중공군이 베이징을 함락시키기 전까지 실제로 이제 이렇게 이제 베이징에 장개석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어쨌든 그렇지만 1946년 당시 선택의 기로에 섰던 장개석에게는 당장 눈앞의 적이자 발등에 떨어진 불이었던 모택동의 중공 세력을 공격해서 쳐부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지극히 옳았던 판단이었습니다. 그건 맞아요. 다만 그 지극히 당연한 판단의 결과가 무척이나 참담하고 기가 막혔을 뿐이죠. 만약 그때 현실을 인정하고 조금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긴 안목으로 내다보았더라면 이미 소련군이 실효 점령을 하고 있던 만주 땅을 그냥 과감하게 내주고, 그러니까 중공이 아닌 소련에게 내주고, 그 대가로 소련의 손을 빌려 모택동의 중공을 처리했다면 이후 역사는 굉장히 다르게 흘러갔을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친중, 반중의 의미가 굉장히 다르게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왜? 일단 공산주의 중국이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